아름답고 멋진 캘리포니아에 숨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지만 주정부의 세금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홈리스나 지하철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판매세형을 투표에 올리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일 투표에서 거부되면 다른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개빈 뉴섬이 플로이드 사건을 보고 만든 캘리포니아 리파테이션 태스크포스는 수면 밑에 있는 초대형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의 세금이 무려 최고 13.3%에 달합니다. 만일 7자리 또는 8자리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가라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의 무려 43%에 달하는 세금을 캘리포니아에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더욱 좋은 대우를 받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많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일명 캘리 엑소더스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도 최근 캘리포니아를 떠나 세금 친화적인 텍사스로 향했고 부유한 기업들과 개인들은 가까운 네바다주로의 이주가 유행입니다. 과도한 세금과 불안한 치안 그리고 낙서와 쓰레기가 뒹구는 도시에 더 이상 머무를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최고 13.3%에 달하는 가장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14.4%입니다. 조 바이든 역시 연방세형을 논의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노예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는 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섬이 정신나간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배상위원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배상 노력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가 노예를 인정한 주는 아니었지만 1850년에서 1860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4서명이 넘는 흑인 노예가 금광에서 일하기 위해 이곳으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끝난 후 캘리포니아에 정착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직장, 학교, 법 집행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였고 뉴섬 주지사는 이에 화답으로 캘리포니아 배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주정부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주정부와 연방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캘리포니아 남미계 아시안계 마이너리티가 5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캘리포니아 배상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개척 당시 중국인들이 철도 공사의 노예처럼 부려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57%의 남미계와 아시안들과 흑인을 제외한 타인종들이 피해 흑인들에게 800억 달러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들은 그 당시 미국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은 같은 소수계입니다. 뉴섬의 이 계획은 결국 흑인 커뮤니티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묶어두기 위한 정치적 입법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오늘의 캘리포니아는 브랜드 이름으로 번창하고 있지만 기술 및 스타트업 기업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 엑소더스가 더 증가하여 주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을 때까지 캘리포니아 정부는 계속하여 잘못된 정책을 남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위에서 말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캘리포니아 밖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남은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과도한 증세와 기업 규제는 결국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이상 한국TV 뉴스마신이다.